10일에 결국 정말로 우양철을 죽이는 것으로 첫 번째 살인을 저지르게 된 바름. 그런데 그런 바름을 지켜보고 있던 데니얼은 사건을 조작하여 바름이 경찰에게 들키지 않도록 손을 씁니다. 뒤에서 지켜보던 데니얼은 바름에게 앞으로 살인의 욕구는 점차 늘어나고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치게 될 거라며 그 욕구를 풀기 위해 나쁜 사이코패스들을 찾아 죽이는 건 어떠냐 제안을 하는데요. 이게 말이야 방구야. 말 끝나기 무섭게 자꾸만 살인에 대한 갈망이 커지고 있는 정바름. 자신의 욕구를 컨트롤할 수 있게 될까요? 아니면 정의를 가장한 살인마로 전락하게 되는 걸까요? 드라마 마우스 12회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우연히 하천 다리 아래에서 죽어가고 있던 여자아이를 발견한 어린 재훈. 그저 자신의 길을 방해해 귀찮기만 해 지나쳐 가버립니다. 재훈은 뉴스를 보며 오는 사람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전형적인 공감 능력 제로 사이코패스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강덕수를 살해한 바름에게 기분이 어떤지 물어보는 데니얼. 짜릿하며 기분이 개운해졌다는 바름인데요. 결국 바름은 강덕수를 죽이며 살인을 즐기게 된 모습이네요. 다리 아래에서 발견된 강덕수의 시체. 형사들은 강덕수의 시체의 상태를 보고 매우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강덕수가 죽은 장소와 시체 상태를 본 무치는 사이코패스 소행임을 눈치채게 되는데요. 그동안 사이코패스에 대해 완벽하게 공부한 무치는 한눈에 알아보네요. 한편 처음 죽였을 때는 개운하고 짜릿했지만 자신이 또 한 번 살인을 했다는 것에 괴로워합니다. 사이코적인 성향과 올바르던 바름의 성향이 서로 부딪히는 것 같네요. 한편 강덕수와의 몸싸움으로 상처를 입은 봉희. 그런 봉희를 찾아온 바름은 강덕수가 죽었다고 말해줍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당황하는 봉희. 그리고 그런 봉희를 보며 자신이 살해한 모습을 본 건 아닐까 함께 당황하는 바름. 바름은 자신이 살해할 때 사용했던 살해 도구를 깨끗하게 닦아서 증거 보관실에 숨겨둡니다. 지난 사건 증거 보관함 같은데요. 근데 저 칼? 지난번 우재필 집에서 나온 살해 도구와 비슷해 보입니다. 그 범행 도구를 그대로 사용해 증거를 없애려 했던 걸까요? 한편 이번 강덕수를 죽인 자를 꼭 찾아내겠다는 고무치. 이번 범행은 성요한과 같은 사이코패스가 저지른 짓이라 단정짓습니다. 아동 성범죄자의 죽음으로 정의를 실현한 것처럼 되어 나라가 떠들썩거리게 되었고 대통령과 국무총리까지 경찰서로 찾아오게 됩니다. 브리핑 시간, 무치는 강덕수를 살해한 살인마가 실수를 했다고 말을 하는데요. 실수로 상처를 내 그 상처를 다시 지우기 위해 불로 지진 흔적을 찾아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바름은 점점 더 불안해지기 시작하는데요. 그런 바름을 묘한 표정으로 바라보는 국무총리 영신. 혹시 뇌수술로 인해 살인마가 된 바름을 눈치챈 것일까요? 한편 강덕수에게 나쁜 일을 당할 뻔한 유나를 찾아간 바름과 무치. 유나는 아주 똑똑한 아이였는데요. 강덕수에게 흙을 뿌리고 캐비닛 속으로 숨어 들어가 다행히 다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다가와 캐비닛 문을 잠갔다고 말을 하는데요. 이후 바름을 슬쩍슬쩍 보며 눈치를 보고 다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유나를 보며 바름은 유나가 자신을 목격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오봉이는 강덕수 살해에 대해 오해를 받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안 했다는 말을 하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그 장소에 떨어진 자신이 어린 시절 고무치에게 건넸던 1,000원짜리 지폐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자신을 위해 고무치가 강덕수를 살해했다 생각한 오봉이. 그런 오봉이가 답답하기만 한 고무치. 그동안 너무 힘들게 살아온 오봉이를 알기에 고무치는 절대 오봉이가 아니라는 증거를 찾기 위해 범행 현장에 다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무언가를 보고 유레카를 외치는 고무치. 하수구통이 끌려간 자국을 발견하게 되고 굴다리 위로 쇠사슬을 이용해 강덕수의 목을 졸랐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하지만 오봉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하고 20대 혹은 30대의 건장한 남자일 거라 확신하며 형사들을 설득합니다. 진짜 범인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고무치는 유나의 진술 영상을 돌려보고 있는데
신상 영사가 들어와 아이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말해줍니다. 오봉이는 고무치가 범인이라 생각해 유나가 혹시나 봤다고 자백할까 걱정. 바름은 해녀 자신을 봤다고 생각해서 걱정. 고무치는 오봉이 범인일까봐 걱정을 하는데요. 모든 주인공이 걱정만 하다 끝나는 12화가 되겠네요. 불안한 마음으로 유나를 찾아간 정바름. 역시나 유나는 그날 캐비닛의 문을 잠근 건 바름이라 생각합니다. 얼굴이 아닌 고양이가 핥힌 상처를 보고 눈치챈 유나. 유나까지 죽이게 될까봐 얼마나 조마조마하던지. 바름이가 자꾸 벽돌을 바라봐서 너무 놀랐습니다. 한편 계속해서 강가를 수색하다 증거로 예상되는 물건을 발견한 신상형사. 혹시나 정말 봉이가 범인일까봐 무치에게 먼저 연락을 했는데요. 무치는 그걸 가지고 가 DNA 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결과를 확인한 무치의 반응이 완전 쎄한데요. 바름을 사건 현장으로 불러낸 고무치, 그리고 증거를 찾았다는 말과 함께 그것에서 DNA를 발견했다고 말을 하며 자신이 혼란스럽다고 말합니다. 바름은 자신의 DNA가 나왔을까 불안불안한 모습을 보여주며 드라마 마우스 12회가 끝이 났는데요. 과연 결과서에는 누구의 DNA가 발견된 걸까요? 광칠삼은 아마도 고무치 형사의 DNA가 발견되지 않았을까 예상해봅니다. 13화 예고에서는 1%의 프레데터가 고무치로 지목되는데요. 이는 바름의 범행을 숨겨주기 위해 데니얼의 조작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생각됩니다. 자신의 바람대로 바름은 나쁜 연쇄살인마 사이코패스를 처단할 실험체인데 누군가에게 들통이 나선 안 되니까요. 또한 국민까지도 그냥 죽길 바랬던 강덕수가 드디어 정말 죽었는데요. 자신이 보았던 사건 파일 속 10년 전 오봉을 공격했던 모습 그대로 강덕수를 살해한 정바름. 그 누구도 알지 못했던 범행의 디테일까지 모방을 하며 고무치의 의심을 샀는데요. 아직은 천재 프레데터는 아닌 상위 5% 정도만 되는 살인마가 된 바름. 생각보다 실수가 많았죠? 과연 고무치에게 들통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사실 강덕수의 숨통이 살짝 남아있도록 한 정바름이었는데요. 그런 강덕수를 발견한 오봉이도 오봉이가 죽였다고 생각한 최홍주 PD도 그가 죽어 마땅하다 느껴 그대로 죽게 두고 도망쳐버렸습니다. 그리고 봉이가 구매했던 칼 역시 숨겨준 홍주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홍주는 자신의 아픈 과거가 떠올라 봉이가 더 안쓰러웠던 걸까요? 한서준에게 죽음을 당할 뻔했던 자신의 모습이 봉이에게 겹쳐진 것 같습니다. 아슬아슬하게 살인과 바르게 살기를 넘나드는 정바름. 완전히 잠식당하게 되는 날이 결국엔 올 것 같은데요. 스페셜 영상에서 이승기 배우님이 말했듯 자신만 불행한 모습으로 끝이 날 것이라 예상했었는데요. 이미 바름이만 짠한 모습입니다. 앞으로 바름의 행보는 어떻게 될지, 세 번째 살인은 어떤 계기로 이뤄질지 무섭기도 하면서 묘하게 기다려지네요. 드라마 마우스 12회 리뷰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칠삼은 13회 리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